토미의 트레이딩, 이번 주 여러분들의 코인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토미전업투자TV 토미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네, 아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미국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었죠. 이 완화적인 코멘트들로 인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 기술주들, 즉 나스닥이 당연히 조금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게 금리 인상을 50bp가 아니라 75bp를 혹여나 올리게 될까봐 우려를 스러웠는데 다행히 50bp를 유지한다는 소식으로 시장 전방적으로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 따끈따끈한 뉴스들과 매매 전략 준비해 왔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자이언트 스텝은 없고 50bp를 인상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바이낸스와 카자흐스탄 MOU를 체결한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을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로는 어떤 걸 좀 살펴볼까요? 네, 바이낸스랑 카자흐스탄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어제 수요일 바이낸스가 이 카자흐스탄 정부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가상자산 시장 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개발 혁신 항공우주산업부와 MOU를 체결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CEO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쪽 디지털 산업을 맡고 있는 장관을 만나서 디지털 금융분야 관련 장기적 협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블록체인 기술 교육 프로그램 출시를 하고 또 지역센터 설립 등에 대한 전망을 논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바이낸스는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 지침 및 규제 정책을 개발하는 이런 카자흐스탄을 지원을 할 계획이며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은행, 인프라를 통합할 기획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낸스와 카자흐스탄이 MOU를 맺은 건데 앞으로 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이게 또 본보이기가 돼서 다른 나라들과도 또 체결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는 JP모건에서 최근 비트코인 적정가를 내놨습니다. 얼마 정도를 좀 적정가로 봤을까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이죠.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38,000달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 대비 28% 정도 높은 가격인데요. 이 보고서는 또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부동산을 능가하는 대체 자산 중 하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조금 시장이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조정은 바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또 JP모건은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원래는 14만 6천 불에서 또 15만 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테라의 생태계에 좀 재앙이 발생을 해서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긴 했지만 이쪽 업계 전략가들은 이 VC 자금 흐름 추이를 보아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되고 해소가 좀 되었다고 이렇게 시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28%가량 더 높은 가격이 적정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 건데 일단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횡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위아래로 어떤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지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박스 3개를 그려왔어요. 이 박스가 뭐냐 하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 전 상황들이랑 약간 비슷하게 유사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지 지켜보기 위한 좀 참고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저점을 찍고 그 위에서 횡보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로 한번 돌고 밑으로 한번 돌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얘는 그냥 이제 좀 정직하게 바로 횡보 상방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 경우고요. 얘도 위아래 흔들다가 얘는 밑으로 바로 흘러가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 당연히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횡보 채널을 어디로 뚫어줄지 그리고 뚫어준다고 해도 한번 반대 방향으로 한번 털고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 혹은 패턴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 차트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찍고 이 28,600불 기준으로 단기 바닥 그리고 37,700불 정도를 이제 단기 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들 상방 도프를 할지 하향 이탈을 할지 지켜볼 일이고요. 사실 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지지 저항 구간들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점과 저점을 아직 명확하게 뚫어주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단타 자리라든지 이런 두 군데 갖고 와봤습니다.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구간은요. 여기 밑에 27.3불에서
죄송합니다. 27.3K에서 27.7K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빨간색 상승 추세선과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들이 겹치고 있는 자리인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굳이 이제 뽑자면 그 중간에 있는 거 뽑자면 여기 뽑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매드 포지션을 두고 계신 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하시거나 이럴 때 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고 있는 단기 저항 구간은 31.8K에서 32.2K입니다. 해당 구간은 여기 위에 있는 스탑번팅 레벨이라든지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나머지 이제 저항 구간들은 뭐 예전과 동일합니다. 34.5K에서 35.5K 그리고 38K에서 39K 이렇게 두 개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지지 구간은 23에서 24K 그리고 18.6K에서 19.6K 이렇게 동일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일봉상으로 봤을 때 네모 박스들을 여러 개 표시를 해주셨는데 보신다면 횡보 이후에 큰 변동성을 보인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있고 단기적인 천장을 만들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28,600불과 37,000불이 각각의 단기 바닥과 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근을 하방 이탈하는지 상방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신 이후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지와 저항 라인은 지난주와 동일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번 주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코인 중에 하나가 라이트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업그레이드 이슈가 있었지만 또 바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차트 분석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네, 차트 함께 보시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랑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 저점을 찍어주고 얘는 비트코인과 다르게 조금씩 올라가는 채널이에요. 비트코인은 횡보 채널이지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그려놓았던 이 파란색 상승 추세선을 지금 이탈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와도 이 리테스트 저항 구간인 96불에서 102불 여기를 일단 주요 저항 구간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전에 하나 더 저항 구간을 뽑자면 80불에서 86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당연히 비트코인 좀 더 떨어지면은 얘도 저점을 한 번 더 깨고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또 아예 없진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또 된다 하면 또 밑에서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은 42불에서 48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무래도 이 라이트코인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고 지금 진입하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코인 어떤 걸까요? 네, 트론 살펴보겠습니다. 트론은 제가 어제 준비해 온 게 이거였는데 지금 제가 이 빨간색 박스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냐면 여기는 돌파를 성공을 해준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찍고 지금 약간 저항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가 왜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냐면요. 여기서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이 딱 겹치고 있는 자리거든요. 동시에 여기 초록색 상승 채널 상단까지 또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상봉 돌파를 해주고 이 전 고점을 이제 또 돌파를 해주면 어느 정도 또 단기 상승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위에서 대기를 해볼 수 있는 이 저항 구간들 이거 좀 단위가 그런데 0.097에서 0.101 달러 그리고 0.106에서 0.110 달러를 이렇게 두 저항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채널 하방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또 밑에서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0.064에서 0.061에서 0.064 달러이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는 오게 될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기가 뚫리면은 조금 더 큰 하락세를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밑에서 또 좀 수축해볼 만한 자리 0.04에서 0.043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트론 지금 현재 하락 추세 라인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요. 상방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을 잘 지켜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고랜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고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 보면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쭉 꼬리 달고 약간 올라와가지고 이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얘도 똑같이 그러고 있는데 얘는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채널 다시 재진입이 임박해 보입니다. 여기를 다시 들어와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기 상승세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또 얘도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간다. 그러면 0.185에서 0.245
450불 제가 1차 지지 구간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파란색 상승 추세선 하방 이탈이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또 리테스트 저항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여기가 0.527에서 0.587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은 0.755에서 0.815달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저항 구간까지 돌파를 성공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채널 상방 돌파를 또 하는 셈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들 잘 유의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분석했던 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라인 이 윗단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 중이고 지금 또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 라인 하단 부분에서 지금 지지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단기적인 상승이 지키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더리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또 이더리움에 대해 문의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이더리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도 아까 비트코인 모든 코인이랑 똑같이 비트 긴 꼬리 달고 여기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얘는 조금 이제 하락 각도가 약간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게 더 안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것들 장기 하락 채널 같은 거 참고하실 때 또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자, 이 이더리움은 제가 위에 지금 보시면 2,350불에서 2,450불 여기 표기를 해뒀죠. 여기가 여기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 채널 혹은 이 쐐기 상단과 이 초록색 채널 하단 리테스트 저항 구간이 겹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동시에 또 여기 떨어지고 있는 파동에 0.382 되돌림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 1차 저항 구간 보고 있고요. 2차로는 2,670불에서 2,770불 여기 보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역시 지금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 보이죠? 이게 바닥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1,725불인데 이 바닥이라는 게 이제 더 내려갈 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를 또 이탈을 해주면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이렇게 밑에 달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더리움은 다행히 여기까지 넘진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이제 만약에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또 안 좋아지게 된다. 또 추가 하락이 발생해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게 된다. 그럼 또 밑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이 웨지 하단과 이 여러 매물대가 겹치는 자리인 1,350불에서 1,450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라이트코인, 트론과 알고랜드, 이더리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 주에 꼭 매매를 한 가지 종목으로 한다면 어떤 게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차트 다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좀 실리고 있고 트론은 이게 악재인데도 왜 이렇게 거래량이 잘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트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방 돌파 임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방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돌파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리테스트 매수라든지 이런 일봉 이상의 캔들들이 위에서 막으면 되는 거 보고 그때 또 대응을 해줄 테니까 트론 한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트론 같은 차트를 보면 추격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몇 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자, 진입을 하는 타입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추격, 돌파 매수가 이게 브레이크아웃 엔트리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나오고 나서 리테스트죠. 리테스트 엔트리가 또 있고 어떻게 보면 카운터 트렌드 엔트리죠. 역추세 매매. 아까 제가 말한 역추세 매매는 스탑 펀팅이라든지 와이드닝 패턴 하단 이런 게 이제 역추세 매매를 해당이 되고요. 자, 근데 요즘 같은 장은요, 예전보다는 추격 매수, 돌파 매수라고도 하죠. 이게 예전만큼 그 높은 손익비랑 그 높은 승률이 좀 안 나오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요즘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돌파를 하고 이후에 추세를 보고 확인하고 리테스트 때 들어가든지 이게 조금 더 요즘 장에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격 매수를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평단부터 시작해서 리테스트 진입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잠깐 고점 뚫고 내려오고 저점 뚫고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너무 요즘 많이 발생을 해서 요즘 같은 장은 그런 손익비랑 승률이 많이 안 따라와 준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거나 대응력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장에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쭉쭉쭉쭉 오르는 그런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 매수 또 돌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고점과 아래로 흔들어주기 때문에 리테스트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여러분들 손익비에 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볼까 봐요. 네,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비트코인도
보기 전에 제가 이거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이제 요즘에 말 많지 않습니까? 커플링 그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해당 차트는 자, 이 오렌지색은 비트코인이고요. 파란색은 나스닥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4시간 보기인데 어느 정도 지금 커플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계속 커플링을 유지를 해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장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당연히 커플링 될 수도 있고 디커플링 될 수도 있죠.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나스닥이랑 디커플링은 아니지만 커플링 그런 상관관계성이 지금은 좀 없다, 뚜렷해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올라오면은 또 그때 또 이제 다시 나스닥이랑 같이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스닥이랑 그렇게 큰 상관관계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비트코인 차트 다시 넘어가면은 자, 비트코인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삼각수렴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혹은 여기 보면 디센딩 트라이앵글이죠.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옛날에는 이제 어센딩 트라이앵글은 저 상방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고 디센딩 트라이앵글은 하방의 틀이 나올 확률이 높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50대 50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상방 돌파 혹은 하방 이탈 이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포지션 찾고 계신 분들은 좀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이 거래량이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뭔가 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봉이 출현을 한다. 그때 어느 정도 또 자리를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동시에 제가 여기에 지금 보면 여기 상승 채널을 그렸죠. 어떻게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 하락 상승 추세선을 가지고 여기 위에 붙인 건데 얘도 잘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방 돌파를 하고 올라온다면 또 나중에 이 채널 상단에서 어느 정도 또 저항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올라가다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또 지지를 하단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어느 정도 RSI도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RSI는 제가 이 RSI는 보통 RSI는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렇게 캔들 꼬리가 엄청 비중이 크고 많은 장에는 종가만 저희가 참고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 꼬리까지 고가 저가까지 이제 고려를 할 수 있는 지표인데 RSI 상으로도 지금 계속 횡보를 이어주고 있어요. 사실 뭐 특별히 뭐 큰 시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RSI 상으로도 박스권이 그려지죠. 여기를 또 상방 돌파할 수 있을지 아니면 하방 이탈이 나올지 이것도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랑 같이 보셔야겠죠. 물론 RSI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몇 주간에 또 이제 며칠간의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삼각 수렴으로 본다면 삼각 수렴 끝에 또 한 번 방향성이 나올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횡보 구간 이후에 큰 방향성이 나왔던 것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또 하락을 한다면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시간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 장세가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금 좀 디커플링 장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디커플링이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일단 아무리 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가 있더라도 나스닥을 따라가게 되면 이 반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 장세로 간다면 또 한 번의 이 강세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